손흥민 선수가 정말 환상적인 골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최전방 원톱으로 나선 손흥민 선수는 경기 내내 좋은 모습으로 골찬스를 만드는 좋은 패스를 했지만 팀원들이 기회를 놓치는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종료 쐐기골인 시즌 13호 골을 터뜨리며 맹활약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후스코어닷컴과 풋몹에서 경기 최고 평점인 8.1점과 8.6을 받았습니다. 해당 경기에 대한 중국 반응과 토트넘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반응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간절하고 큰 힘이 됩니다. 결국 아시아 최고의 선수다. 오늘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많은 선수들이 단독 돌파를 실패했지만 안정적인 단독 돌파의 달인 손흥민은 그중 하나가 아니다. 손흥민이 말한다. 지난번에는 크로스 배웠으니 이번엔 단독 돌파를 가르쳐 줄게. 손흥민의 슈팅 기술은 정말 최고급이야. 손흥민의 단독 돌파를 보고 다시 베르너를 보면 엄청 비교돼. 비교 대상이 없으면 상처도 없다. 진정한 아시아의 최고 선수. 베르너는 익숙한 그 맛이지. 어쨌든 골을 넣어서 자신을 구제했네. 손흥민의 단독 돌파 득점률이 정말 높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 어떤 선수도 100%는 아니지만 손흥민이 단독 돌파할 때면 거의 확실하다고 느껴져. 호날두보다 손흥민이 낫다. 동의해. 손영이 베르너에게 현장에서 단독 돌파하는 법을 가르쳐줬다. 손흥민 단독 돌파 안정적. 이건 경기 끝나기 직전인데 아시아의 최고 선수. 손흥민의 슈팅 실력은 정말로 전체 축구계에서 상위 5% 안에 드는 수준이다. 이 골을 우레이가 넣을 수 있을까? 우레이는 볼을 드리블하다가 수비수에게 따라잡혀 공을 뺏겼을 거야. 손흥민의 단독 돌파는 대부분 대형 지역 밖에서 이루어진다. 앞으로 나갈수록 골키퍼의 수비 범위가 넓어지고 각도가 줄어든다. 이걸 축구 지능이라고 한다. 손흥민의 슈팅 순간 느린 재생으로 본 가짜 동작, 발목을 돌려 내부 쪽으로 감아찰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실제로는 발 뒤꿈치 쪽으로 찼다. 골키퍼는 반응이 빠르고 시력이 좋아 손영이 발목을 돌려 오른쪽으로 차는 것을 보고 오른쪽으로 예측하여 몸을 던졌지만 실제로는 손영에게 속았다. 그래서 손영은 원거리에서도 과감하게 슈팅을 할 수 있었다. 마지막 골은 오늘 좋은 컨디션의 보상이었다. 오늘 전반 70분 동안의 슈팅과 패스 위협은 모두 손흥민에게 의존했고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부족했다. 정말로 이런 철벽 수비를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연구해봐야 한다. 이미 수비수가 많은데 중앙으로 사람을 더 몰아넣는 건 자행이 아닌가. 전술을 적절히 변경하고 경기장의 폭을 이용해 롱패스로 수비를 조정하는 등 무의미한 단패스를 계속하지 말고 수비를 뚫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실수하면 역습을 당하기 쉽다. 손영은 골키퍼를 넘기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골키퍼를 넘길 수 없어서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슈팅 실력으로 화려함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손흥민의 슈팅 전환율은 정말 대단하다. 이 친구는 정말 아시아 최고다. 충분한 슈팅 자신감으로 단독 돌파에서 골키퍼를 제낀 후 슈팅할 필요가 없다. 그가 단독 돌파를 실패한 적이 있나? 같은 상황에서 우레이라면 단독 돌파 기회를 만들었을 것이다. 다른 점은 우레이라면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1. 수비수에게 따라잡힌다. 2. 슈팅이 골키퍼에게 막힌다. 이건 타고난 재능이야.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전체 5대 리그에서 단독 돌파 능력이 안정적인 선수도 몇 안 되며 손흥민과 비교할 수 있는 선수도 별로 없다. 다음은 토트넘 팬분들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엔지 감독이 말했다지. 티모 베르너가 손처럼 골을 넣었다면 우리는 그를 데려오지 못했을 거라고. 맞아. 다른 큰 클럽이 그를 원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 엔지는 사랑스러운 감독이지만 가끔은 정말 날카로울 때가 있어. 손이 확실히 티모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어. 오늘 경기의 최고 선수는 반데벤이야. 이 친구는 바로 레알 마드리드나 맨시티의 주전이 될 재능이 있어. 또한 손흥민이 해리 케인의 패스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누가 알아챘나요? 우린 항상 그는 배울 거야라고 말하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인정하고 응원해야 해. 또한 손흥민이 해리 케인의 패스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누가 알아챘나요? 그는 한국 대표팀 주장을 맡은 이래로 그런 패스를 가지고 있어. 그는 한국 대표팀의 주요 플레이메이커야. 가끔은 손흥민을 복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손에게 패스를 해서 골을 넣게 하면 좋을 텐데. 오늘은 어시스트 2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사람들이 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했었어.
우리가 그 둘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니 믿기 어려울 정도야. 손흥민은 31살에 그의 패스 퀄리티를 실제로 향상시켰어. 내 생각에 오늘은 시즌 최고의 활약이었다고 생각해. 우리의 공격수들이 마무리를 지었다면 어시스트 3개를 할 수도 있었을 거야. 아마 케인이 팀을 떠날 때 그의 패스 능력을 흡수했나 봐. 크크. 첫 번째로 티모에게 한 패스는 케인이 손에게 했던 수많은 패스를 떠올리게 해. 그는 스트라이커 번호 9번 자리에서 정말 잘해. 히샬리송도 요즘 잘하고 있지만 손이 중앙에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거야. 손흥민의 미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치한테는 미안하지만 손흥민이 중앙으로 치고 나갈 때 우리 팀은 훨씬 나아요. 훨씬 더 위험하죠. 손의 별명은 위험이었으면 좋겠어요. 공을 만지기도 전에 그 골이 들어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니 정말 상쾌해요. 알리송을 상대로 할 때만 약간의 불확실성을 느껴요. 다른 사람이면 이미 축하하고 있죠. 손흥민은 알리송을 상대로 1대1 상황에서 그 일관되게 득점해요. 아마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일 거예요. 히리송이 밤에 꿈꾸는 활약이 바로 그거예요. 냉혈한 살인자. 다른 FW들도 손흥민처럼 마무리할 수 있다면 사실 세상에 손흥민처럼 마무리하는 FW는 없어, 솔직히. 바로 그렇게 하는 거야. 티모. 손흥민은 이런 유형의 공을 처리하는 데 있어 아마도 가장 효율적인 마무리 선수일 거야. 그런데 티모와 리치는 그것을 생각보다 힘들게 만들어. 베르너, 좀 기록해둬. 전형적인 손흥민의 골이야. 손흥민은 이런 상황에서 골을 넣을 것 같아 전혀 의심하지 않는 유일한 선수야. 통계적으로 볼 때 그는 역사상 최고의 마무리 선수야. 농담 아니야. 나는 공을 보지도 않고 그냥 골망이 부풀어 오르기만을 바라보고 있어. 그게 바로 그가 월드 클래스인 이유야. 분명 모두가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라는데 동의할 거야. 안 그래? 그래도 여전히 과소평가 받고 있어. 그가 월드 클래스라는데 모두가 동의하지만 그의 이름은 거의 언급되지 않아. 이상하게도 그가 프리미어리그 시즌에 팀에 들지 못했던 해외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도 그랬어. 그가 득점 기회를 맞이했을 때 그는 그런 걸 놓치지 않아 라고 말했고 틀리지 않았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선수가 또 몇 명이나 될까? 누군가가 손흥민이 해리케인의 패스 스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눈치챈 사람이 있어. 우리는 항상 그는 배울 거야 라고 말한 다음에 어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인정하고 응원해야 해. 베르너에게 전반전에 했던 패스는 정말이지 믿을 수 없었어. 해리 케인을 연상시키는 본능적인 러너를 위한 패스였어. 그에게는 확실히 똑똑한 스루 패스가 있어. 그는 우리 팀의 다른 공격수들보다 훨씬 창의적이야. 그래도 케인은 패스 범위 면에서는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아. 손흥민 선수의 골 소식에 오랜만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다치질 않고 행복한 축구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은 여기까지입니다. 해외의 한국 축구에 관한 다양한 소식들을 모아 소개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고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